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경제선상의 경제학입니다. 갑자기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워런 버핏이 11살 때 전 재산을 몽땅 주식에 쏟아부었다가 겁에 질려 헐값에 팔아버린 흑역사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네, 맞아요. 그 전설적인 투자의 신 워런 버핏도 처음엔 저희랑 똑같이 공포에 무릎을 꿇었던 적이 있어요. 지금 2026년 3월 뉴스 한 번만 켜봐도 정신이 아찔하죠. 호르무즈 해협 봉쇄, 트럼프의 초토화 발언, 코스피 급락. 당장이라도 내 계좌가 휴지 조각이 될 것 같은 느낌. 저도 알아요. 그 기분 너무 잘 압니다. 근데요, 여기서 소름 돋는 반전이 있어요.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이 뉴스 헤드라인 하나에 패닉셀을 치고 있을 그 순간 월가의 진짜 큰 손들과 워런 버핏은 완전히 다른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80년 전 버핏이 저질렀던 뼈아픈 실수부터 2025년 버크셔가 무려 13조 원을 쏟아부어 옥시캠을 집어삼킨 진짜 속내, 그리고 지금 이 검은 월요일 사태의 이면까지 낱낱이 뜯어서 알려드릴 거예요. 1부, 1942년의 교훈, 버핏도 처음엔 겁쟁이였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이야기는 무려 8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때는 1942년 3월이에요.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 벌어지고 있던 그 시절, 당시 11살이었던 워런 버핏은 정말 엄청난 결단을 내립니다. 6년 동안 신문 배달을 하고 껌을 팔고 동전을 모으며 악착같이 모아온 전 재산, 바로 104달러를 들고 주식시장에 뛰어든 거예요. 그가 선택한 종목은 시티즈 서비스라는 회사였어요. 지금으로 치면 에너지 관련 대형 기업이었는데요. 버핏은 이 회사의 가능성을 굳게 믿고 전 재산을 베팅했죠.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주식을 사자마자 정말 바로 다음 날부터 전쟁 관련 악재 뉴스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뉴욕타임스 헤드라인에는 일본군 승전, 독일 유보트, 연합군 선박 격침 같은 공포스러운 소식들이 매일 실렸고 주가는 걷잡을 수 없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주가는 무려 29%나 폭락했어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6년 동안 모은 전 재산이 산지 며칠 만에 30% 가까이 증발해버렸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저라도 손이 벌벌 떨렸을 것 같아요. 어린 버핏도 마찬가지였어요. 매일 공포 뉴스가 쏟아지는데 심장이 버틸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 버핏은 주가가 조금 회복되자마자 딱 5% 수익만 챙기고 팔아버렸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바로 이게 버핏이 평생 가장 후회한 결정 중 하나가 됩니다. 버핏이 팔아버린 그 시티즈 서비스 주식은 이후 5년 만에 무려 250달러까지 치솟았거든요. 그가 팔던 시점에서 무려 5배가 넘는 상승이었던 거예요. 5% 먹고 팔았는데 사실 500불을 벌 수 있는 기회였던 거죠. 버핏은 이 경험을 평생 잊지 못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뼈아픈 실수에서 그는 투자 인생 전체를 바꾼 가장 중요한 교훈 하나를 배웁니다. 바로 이거예요. 시장의 공포는 거짓말을 한다. 진짜 가치 있는 기업은 전쟁도, 불황도, 공포도 이겨낸다. 이걸 좀 더 쉽게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시티즈 서비스라는 회사는 그 자체로 페라리 엔진이었어요. 성능도 좋고 잠재력도 엄청났죠. 근데 당시 전쟁이라는 외부 충격 때문에 그 엔진에 연결된 연료 호스가 마치 빨대처럼 좁아져 버린 거예요. 일시적으로 시동이 잘 안 걸리는 상태가 된 거죠. 그걸 본 대중들은 이 차 고장 났구나, 빨리 버리자 라고 생각하고 다 팔아버렸어요. 근데 스마트한 투자자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연료 호스는 언젠가 다시 뚫린다. 엔진 자체는 멀쩡하니까 지금 이 싼 가격에 통째로 사자. 그리고 그 판단이 맞았던 거예요. 바로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 메시지와 연결됩니다. 위기 뉴스가 쏟아질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엔진이 아니라 빨대만 보게 돼요. 그 순간을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진짜 투자자와 그냥 투기꾼을 가르는 기준선이 된다는 거죠. 2부, 복리의 마법, 104달러가 8억이 된 이야기.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버핏이 왜 그렇게 아메리칸 테일윈드, 즉 미국 경제의 순풍을 강조하는지 아세요? 만약 버핏이 1942년에 그 104달러를 겁에 질려 팔지 않고 그냥 S&P 500 인덱스 펀드에 묻어두고 배당금까지 전부 재투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2019년 기준으로 그 돈은 무려 6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억 원이 넘는 금액이 됩니다. 수익률이 얼마냐고요? 5.288배예요. 114달러가 8억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복리의 마법이에요. 근데 이걸 가능하게 한 건 아무것도 안 한 거잖아요. 그냥 팔지 않고 버텼던 것뿐이에요. 이 복리의 개념, 피자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피자 한 판 있잖아요. 이걸 8조각으로 자르든 4조각으로 자르든 피자 전체 크기는 똑같죠? 근데 여기서 만약 피자 가게가 돈을 엄청나게 잘 벌어서 자기 피자 조각 몇 개를 다시 사서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 판은 그대로인데 조각 수가 줄었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한 조각의 크기가 저절로 커지는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회사가 이익을 내서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면 내가 갖고 있는 주식 한 주의 가치가 자동으로 올라가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미국 경제라는 거대한 피자 가게는 지난 80년 동안 끊임없이 그 피자판 자체를 키워왔어요. 전쟁도, 오일 쇼크도, 금융위기도, 코로나도 전부 이겨내면서요. 그러니까 버핏이 말하는 아메리칸 테일윈드는 그냥 미국 응원이 아니에요. 데이터로 증명된 80년의 역사인 거예요.
물론 한국 투자자인 우리에게 그냥 미국 믿어라고만 하면 너무 무책임하죠. 그래서 이게 지금 상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 볼게요. 3부 2025년 옥시캠 인수, 버핏의 후계자가 던진 13조짜리 승부수. 자, 이제 시간을 현재로 당겨볼게요. 2025년 10월 버크셔 해서웨이는 또 한 번 깜짝 놀랄 결단을 발표합니다. 무려 현금 13조 원을 한 방에 쏴서 옥시덴탈 페트롤리엄의 자회사인 옥시챔을 통째로 인수한 거예요.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시장 반응이 엇갈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죠. 원유 가격도 불안한 이 시국에 왜 하필 석유화학 회사를 13조나 주고 사는 거야?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의문이에요. 근데 버크셔의 진짜 속내를 알면 역시 라는 말이 절로 나와요. 이건 고속도로 톨게이트 전략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옥시캠이 만드는 제품들, 예를 들면 염소라든가 PVC 같은 기초 화학 제품들은요. 에너지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경기가 좋든 나쁘든 산업 현장에서 무조건 써야 하는 필수제예요. 공장 돌리려면 필요하고 건설하려면 필요하고 물류 시스템 유지하려면 필요하고 즉 이 회사는 경기 사이클과 상관없이 꾸준히 통행료를 받는 고속도로 톨게이트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차가 지나가든 요금은 내야 하잖아요. 버핏과 그의 후계자 그렉 에이블이 이 딜을 진두지휘한 건데요. 핵심 전략 포인트는 딱 하나예요.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을 뚫고 구조적으로 수요가 무너지지 않는 사업에 베팅하자. 단순히 석유화학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회사가 만들어내는 현금 흐름이 경기를 타지 않는 구조라는 걸 간파한 거예요. 그리고 이 딜 하나로 버크셔의 연간 현금 창출 능력은 한 차원 더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 전략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걸 쫓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 자체에 투자하는 거예요. 경기가 좋으면 더 많이 벌고 나쁘면 조금 덜 버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꾸준히 통행료가 거치는 사업 모델이요. 이게 버핏이 80년간 지켜온 투자 철학의 핵심입니다. 4부 2026년 3월 검은 월요일 공포의 실체.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바로 지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2026년 3월 23일 많은 분들이 이날을 검은 월요일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이란을 향해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48시간 내에 초토화하겠다. 뉴스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저도 그랬어요. 그날 코스피는 무려 6.49%가 단 하루 만에 빠졌어요. 오삼 400선이 위협받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무려 3조 6천억 원을 시장에 내던지고 우르르 빠져나갔어요. SNS는 난리가 났죠. 이제 진짜 전쟁 나는 거 아니냐, 다 팔아야 하는 거 아니냐, 현금이 답이다 같은 말들이 쏟아졌고 실제로 수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패닉셀을 쳤어요. 근데요, 바로 이 순간이 중요해요. 스마트머니, 즉 기관 투자자들과 경험 있는 큰손들은 이때 뭘 보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트럼프의 과거 패턴을 보고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방식에는 하나의 공식이 있어요. 이름하여 벼랑 끝 전술이에요. 협상 초반에 극단적인 발언으로 상대방을 최대한 흔들어 놓고 상대가 협상 테이블로 나오면 한 발짝 물러서면서 내가 이겼다는 그림을 만드는 방식이에요. 이건 트럼프 1기 때도 재임 기간 내내도 반복된 패턴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됐냐고요? 초토화 발언 다음 날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란과 대화를 나눴다. 딱 이 한마디가 나오자마자 코스피는 바로 비자 반등을 시작해서 하루 만에 1000포인트 이상이 올랐어요. 생각해보세요. 전날 공포에 떨며 손절한 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루 만에 엄청난 손실을 확정 지어버린 거예요. 반면 그날 패닉셀 물량을 받아낸 투자자들, 코스피 폭락장에서 무려 7조 원을 순매수한 용감한 투자자들은 단 하루 만에 역대급 수익을 챙겼죠. 이게 바로 공포와 탐욕의 사이클이에요. 공포 뉴스가 최고조일 때 진짜 기회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게 항상 맞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5부, 기관의 속마음과 앞으로의 시나리오.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제가 에버코어 ISI 같은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의 분석 리포트들을 쭉 뜯어봤는데요. 몇 가지 핵심 포인트로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지정학적 리스크는 단기에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기관 투자자의 73%가 올해 5월 이전에 어떤 형태로든 휴전이나 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호르무즈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이란도 미국도 전 세계도 전부 손해거든요. 국제 유가가 치솟으면 트럼프 지지층인 미국 중산층이 먼저 타격을 받아요. 트럼프 입장에서도 마냥 끌고 갈 수 없다는 거죠. 즉, 지금 이 폭락장은 일시적인 블랙홀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시장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튕겨 나오는 패턴이요. 두 번째,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핵심 변수예요. 국제 유가가 안정적으로 배럴당 85달러 선 아래로 내려오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이게 안 되면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시기가 늦어질 수 있어요. 금리 인하가 늦어지면 주식시장은 계속 부담을 안고 가게 되고 특히 성장주들의 주가는 더 눌릴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정말 계속 체크하셔야 해요. 세 번째, AI 주도주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시장에서 돈이 몰리는 방향이 달라지고 있어요. 전에는 AI 반도체 칩 만드는 회사들, 즉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이 독주했다면 이제는 AI를 활용해서 실제로 돈을 버는 기업들, 즉 AI 채택자들에게 자금이 흘러가고 있어요. AI를 써서 비용을 줄이고 매출을 늘리고 실제 이익이 올라오는 기업들 말이에요. 이 세 가지 흐름을 기억해 두시면 앞으로 뉴스 볼 때 훨씬 입체적으로 읽히실 거예요. 6부, 신호등 체크리스트.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파트예요. 이론적인 이야기는 이미 충분히 했고, 실제로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여러분께 신호등 체크리스트를 드릴게요. 초록불, 적극 매수를 고려할 시점, 호르무즈 해협 관련 유예 기간 내에 이란과의 협상 소식이 들리거나 휴전 합의 관련 뉴스가 나온다면요? 이건 시장이 빠르게 반등할 신호예요.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현금을 들고 기다리고 계셨다면 적극적으로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물론 한 번에 몰빵이 아니라 분할 매수로요. 빨간불, 리스크 관리가 먼저인 시점. 반대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돌파하기 시작하고 미국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리겠다는 시그널을 강하게 주기 시작한다면요? 이건 진짜 조심해야 할 국면이에요. 이럴 때는 수익을 쫓기보다 현금 비중을 늘리고 소나기를 피하는 전략이 훨씬 현명해요. 핵심은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왠지 오를 것 같다, 왠지 더 떨어질 것 같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미리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포와 탐욕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방법이에요. 7부, 꼭 알아야 할 리스크. 세상에 100%는 없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이야기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해요. 저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세상에 100%는 없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모두 맞다 해도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생길 수 있어요. 만약 이란 미국 간의 갈등이 협상이 아니라 진짜 군사 충돌로 번진다면 어떨까요? 만약 호르무즈 봉쇄가 수개월씩 장기화되면서 70년대 오일 쇼크와 같은 상황이 온다면요? 이렇게 되면 아무리 좋은 기업의 주식도 아무리 탄탄한 포트폴리오도 버티기가 힘들어져요. 모두가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빠지는 것도 굉장한 타격이 되는 시장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투자할 때는 이게 다 틀렸다면 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넣어두고 움직이셔야 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손실의 범위 안에서만 투자하고 전 재산을 한 곳에 몰지 않는 것. 이게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아무리 확신이 있어도요.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함께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딱 세 가지만 기억해 가세요. 첫째, 공포에 속지 마세요. 1942년에 어린 버핏이 전쟁 뉴스에 겁먹고 페라리 엔진을 헐값에 팔아버린 것처럼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뉴스 헤드라인 하나에 흔들려서 소중한 자산을 내던지고 있지는 않은지 꼭 한번 돌아보세요. 시장의 공포는 대부분 과장돼 있어요. 진짜 가치 있는 기업은 위기를 이겨냅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해왔어요. 둘째, 주가가 아니라 구조를 보세요. 버핏이 13조 원을 들여 옥시캠을 산 건 단순히 주가가 싸서가 아니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현금이 꾸준히 들어오는 사업 구조를 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단기적인 등락에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결국 살아남고 성장하는 구조를 가진 기업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게 복리의 마법을 내 편으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셋째,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움직이세요. 오늘 제가 드린 신호등 체크리스트 기억하시죠? 협상 소식이 들리면 초록불, 유가 150달러 돌파에 연준 긴축 신호면 빨간불. 이렇게 미리 내 기준을 세워두고 그 기준에 따라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공포에 팔고 환희에 사는 패턴에서 벗어나는 건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궁금한 종목이나 경제 뉴스 있으면 댓글로 편하게 알려주세요. 제가 직접 뜯어보고 다음 영상으로 가져올게요. 저 경제선상의 경제학은 여러분이 뉴스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경제 눈을 갖출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곁에 있을게요.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요. 우리 다 같이 진짜 부자 됩시다.